자, 현대소설 파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22번부터 25번까지 총 4문제의 현대소설 파트 영역 문제가 등장을 했죠. 현대소설 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에 대해서 선생님이 우리 정규 수업할 때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했었지. 소설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별로 뭐다?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구간 파악할 수 있는 갈등 파악하기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대신 이 중에서 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지문을 읽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바로 이거야. 선생님이 이따가 이제 문제를 먼저 보고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선생님이 똑같은 지문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 뒤에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뭔지에 따라서 선생님이 읽는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야. 왜? 뒤쪽에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중 이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놓고 A라는 공간은 뭐하는 장소이다, B라는 공간은 뭐하는 장소이다,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선생님은 배경에 집중해서 읽겠지. 반대로 뒤쪽에 A라는 사람이 무슨 사건을 통해 무슨 갈등을 겪고 있다,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어떻게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당연히 또 뭘 신경을 쓸 거야? 인물에 신경을 쓸 거야. 감 잡히나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뭐야? 2개 이상은 무조건 걸릴 겁니다. 그 요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걸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작품의 내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감이 잡히시는가요? 제목의 의미랑 작품의 내용하고 뒤쪽에 문제 연계되는 상태를 보았을 때 이거 다 풀고 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풀었잖아, 그지? 푸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작품인지 알겠다 손. 무슨 얘기에 대한 얘기다? 별로 없잖아, 그치? 힘들어, 쉽지 않은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연계의 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참고로 현재 당시 고3들은 이 작품을 다 아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주인공이 누구고 인물이 누구누구 등장하며 주요 사건은 무엇이고 핵심 갈등 요소는 무엇인지를 다 알고 시작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반반 연계라고 하지, 수능 특강 지문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지문의 부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살짝 걸쳐서 이렇게 나온 거야. 바로 윗부분하고 뒷부분은 걸고 넘어가진 거지. 그러면 읽기가 되게 편안했겠지. 실제로 정답률을 확인해 봤더니 정답률 89%, 88%, 79%, 75%야. 매우 할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단순하게 작품의 어려움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작품에 대한 이해의 난도랑은 상관없이 정답률은 잘 나왔다는 얘기지. 뭐예요? 연기의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들 EBS 교재가 시작되고 나면 추석 괜찮아? 물이 많이 묻었는데? EBS 교재가 시작되고 나면 연계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가 나오면 연계가 완전 개꿀일 거야. 왜냐? 아는 작품이잖아. 참고로 뒤쪽에서 나올 거야. 소설도 아는 내용이고 아는 주제고 아는 구성이라면 작품 공부하는데 어려움 크게 없겠지, 그치? 연계 빡세게 합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정리 다 됐어? 준비 시작하거든? 화장실 안 갔다 와도 되겠네? 오케이, 갔다 올게. 아니야, 갔다 온다. 시작했다. 자, 뒤쪽에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잠깐만, 제목부터 먼저 좀 볼까요?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은 작가의 작품인데 자꾸 여성 작가고요. 보통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되게 뭐랄까, 글이 되게 섬세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남성 작가가 나쁘다 뜻이 절대 아니야. 남성 작가들은 되게 멋있는 것들을 그들은 상당히 많이 접하는 반면에 이 섬세함이 확실히 여성 작가들의 특기인 것 같아요. 자, 제목에 사막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또 건너는 법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고3이랑 적어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만들어 놓기 위해서 빠르게 내용 정리합니다. 이 작품에는 나가 나올 거예요. 자, 너희들 연기처럼 만들어 드리는 거야. 이 나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전쟁? 아니지. 어마무시한 전쟁을 겪고 와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옆에 잠깐 돌아봤는데 그 사이 옆에 돌아가는 순간에 총알 지나가서 살기도 하고요. 자고 있다가 갑자기 폭탄 날아와서 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있다가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귀국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지. 근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방금까지 생의 긴장 속에서
괴로움과 긴장과 어떤 뭐랄까 세계 감각을 온통 온몸으로 느끼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은 너무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고 평온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고 오후에 저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쪽은 전쟁의 상황이었고 이쪽은 일상의 상황이었고 이 두 개가 뭘 겪는 거야? 이 두 개의 사이에서 괴리감을 겪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괴리감은 소외감, 당혹감 이런 식의 단어로 바뀔 수 있겠지. 이 괴리감을 어떤 단어로 표현한 거냐면 사막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고 하는 건 이 허무함과 괴리감 같은 것들을 허무함에 대한 극복 방법 탐색의 이야기 정도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 작품의 주제를. 그렇죠? 오케이. 이거 주제 잡아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품 속에는 기본적으로 나의 심리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만약에 수능에 선택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심리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고 나왔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그게 포인트가 중요해서. 그리고 이 나는 역시 인물들과 다양한 양상의 갈등을 겪는데 너무 당연하게 내적 갈등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괴리감과 허무함. 그치? 이걸 내적 갈등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인물, 특히 여기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노인이라는 사람이 중요할 거예요. 이 노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외적 갈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야 라는 사실을 다 알려드리고 시작했었습니다. 됐죠? 그럼 자 일단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크게. 그럼 똑같은 상태에서 한번 문제가 나왔다. 내가 아는 작품인데 이거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중심인데 라고 하는 거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본다는 거지. 자 문제 볼게요. 22번 AB의 서술상 특징이라고 돼 있을 거야. 자 22번 문제 무슨 문제? 서술상 특징 문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읽어야 되냐면 얘들아 트렌드를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이지. 자 트렌드라고 하는 건 이거지. 여러분들 서술상 특징 문제가 소설이나 산문 파트에서는 항상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어디서든지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봤던 우리 시리얼 기출규제에서는 다 많은 작품들에서 선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 선지의 표현법들을 내 걸로 만들자라고 했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트렌드는 뭐냐면 바로 뭐에 집중한다? 부분에 집중해서 본다. 이게 트렌드야.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들은 보통 어떤 식이었냐면 작품 전체의 서술상 특징을 많이 물어봐. 전체적으로 이 작품에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나타나 있다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식의 말들을 작품 속 서술자가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패턴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이 나타난다, 역순연적 구조가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썼었지. 그치? 그런데 요즘은 어땠냐면 지금 보면 22번 2번 선택지를 딱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보면 A는 뭐가 나타나 있고요. B에는 뭐가 있어요 라는 식이지. 참고로 이게 바로 앞에 있었던 9월 목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아예 소문자 A, B를 써놓고 한 줄 정도의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그 밑줄을 2개 만들어 놓고 비교하는 문제를 냈어. 서술상 특징으로. 그러니까 과거랑 다르게 요즘에는 부분에 집중하는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근데 또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앞으로 무조건 이것만 내겠다는 뜻은 아닐 거야. 잠깐만 페이지를 넘겨봐. 페이지를 넘겨서 31번 보세요. 문제 31번을 보면 최고운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 서술상 특징 문제가 있을 거야. 그거 문제는 또 어때? 클래시컬하지. 우리가 맨날 보아던 그 패턴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난이도를 조절한 흔적 같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너희들이 익숙한 거 있잖아. 익숙한 건 쉬워. 할 만한 느낌을 받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맨날 풀던 그 문제를 하면서 쉽게 풀었을 거고 심지어 정답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들 다 이렇게 뉴 스타일로 내버리면 너희들이 이제 당혹감을 겪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이거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뭘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당혹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서술에 2개 나왔잖아. 서술상 특징 문제도 2개를 냈지. 그 중에서 하나는 올드하고 되고 하나는 뉴 스타일 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놓은 흔적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수능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의 수능이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뉴스타일로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될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6모랑 9모에서도 이런 식으로 낼 거라고 선언을 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스타일 6모와 9모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그때 공부해보자. 아무튼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 어디 갔어? 중요한 건 뭐지? 구어체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 다음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다, 공간의 이동이 나타났다, 대화가 나타났다 이런 요소들만 잘 체크해서 이게 그게 맞는지만 체크할 수 있는 눈을 기르면 됩니다. 그쵸? 두 번째, 윗글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번 내용 이해 파악. 내용과 이해 마음이 급하면 안 돼. 내용에 대한 이해. 내용 이해 문제면 뭐가 연결될 거야? 이게 연결되겠지.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뭐가 중심인지를 봐야 돼. 문제를 봤더니 선택지를 봤더니 나는 블라블라, 나는 블라블라, 나는 블라블라, 나는 블라블라, 나는 블라블라. 예상대로잖아. 얼마나 편한데 나의 심리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야 돼. 그렇지? 각각의 상황 속에서 나의 심리를 파악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거 중요할 거라고. 중요했고요. 실제로. 그렇죠? 작품의 경향성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다음 24번 갑니다. A, B에 대한 이해. 오, 그렇지. 이 문제도 빠짐없어. 잠깐만. 23번이 빠졌는데. 22번. 아, 이게 23번이군. 23번이었고요. 자, 24번. 무슨 문제다? 소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소재의 상징적 의미 파악 문제지. 그래서 이제 선택지에는 A, B가 나왔는데 이렇게 대충 뭔지 보고 오자고. 이럴 때는 A, B가 뭔지 보고 오는 거야. A는 모든 사물. 이거 뭘 말하는 걸까? 일단 두고 가. 왜냐면 너희들이 처음 보는 질문일 테거든. 두 번째 B,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이라고 돼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연계임이 또 발휘되는 거죠. B가 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실제로 이 노인이 찾고 있는 건 훈장이라고 하는 물건이거든. 근데 이 훈장이 어떤 의미로 반전의 소재 같은 것들이 되는데 이건 선생님이 이따가 지문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라는 거 알고 이런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추천해드린다. A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거 풀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선택지 중에서 나머지 B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보기 적용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히 연계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아닐 거야. 그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틀을 줬을 거야. 그래서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맞다라고 썼지. 자, 무슨 얘기했나 보자.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통해서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라고 해서 감각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감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시나 운문 영역에서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죠. 뭐 시각이 어쩌고, 촉각이 어쩌고, 공감각이 어쩌고 저쩌고. 자, 무슨 얘기했나 보자.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그럼 이게 뭐가 되니? 얘들아,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지 요소가 되겠지. 그러면 이런 다음에 마킹을 하는 거 되는 거지. 청각이 나타나서 타인과의 인식의 차이를 드러낼 거야 라는 식으로 했어. 자, 선생님 다 쓰진 않을게. 이런 식으로 청각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니? 그리고 과거 경험을 후각화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대. 그러면 이 작품에는 후각도 나올 거야. 그리고 과거 경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부분들이 있겠지. 세 번째,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오케이. 이번 시각은 두 가지를 보여주나 봐. A를 보여주는 한편, 극대화된 감각. 또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쓸까? 한번 귀찮은데 쓸까? 자, 한번 써보자. 후각하는 전쟁 체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시각은 극대화된 감각을 보여주고 지금 이게 굉장히 선생님한테 낮아서 글씨가 안 좋아요. 그냥 이해 좀 해. 선생님한테 지금 되게 힘든 글씨야 이게. 극대화된 감각이 나타나고 아까 마지막으로 체험적 감소가 나타난다. 시끄럽지. 자, 그리고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범인을 행동을 통해서 제시하죠. 또 이것도 그러면 플러스에서 시각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여기 쓸게요. 이러한 어떤 체험 이라는 것을 통해서 뒤쪽에 나오는 그 부분이죠.
최장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범민을 뭘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제시한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자, 이렇게 정리. 보기에 지금 뭐 나왔어?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C가 나왔고, D가 나왔고, E가 나온 거랑 똑같은 거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런 단어를 미리 집어넣고 그냥 읽는 거랑 다 읽고 나서 다른 문제 풀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보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어, 당연히. 먼저 읽는 게 유리하지. 특히 이런 감각, 그치? 그리고 어떤 행동, 이런 요소를 신경 써야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시작했으니까 알아두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아니 앞쪽에 있는 문제,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얘들아, 그런 게 있어. 이거 2020학년도, 아니 21학년도 21학년도 수능에 나온 작품이야. 너희들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럼 안 나오니까 버려? 부족하지 마? 아니 해야죠, 그죠? 어떻게 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상대로 나의 얘기죠.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나 나왔어요. 나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인물 나왔고요. 공간 배경 나왔잖아, 그치? 하지만 공간 배경은 크게 신경 쓸 요소는 아닐 거야. 왜냐면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치? 베일에 가린 듯 모든 삶을 떴죠? A. 자, 이제 뒤쪽에서 읽어야 돼. 모든 삶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뭐 했다? 느꼈다. 표지 세워야 되는 지점 아니야? 문제에서 뭘 했어, 아까 분명히. 인물에 나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치?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느끼는 감각은 무슨 감각이야? 소외감이야.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집에서 만난 첫날 아침을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난 노래 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 라고 하며 주위를 둘러봤다고 그래요. 어떤 단어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 안 보입니까? 청각이라고 하는 요소를 도입했죠. 각종 소리들이 들려와. 두부장수가 두부사리와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 TV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 수많이 많은 소리들이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임을, 한국이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공간임을 알려주고 있다. 됐죠? 청각을 통해서 타인과의 인식차를 보여주는 거잖아. 됐잖아. 벌써 하나가 지워지고 있잖아. 읽으면서 슬슬. 됐죠? 그래서 청각을 통해서 인식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런 말을 했거든. 이런 전선에서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 전선이라고 하는 건 배틀라인, 배틀 프론트를 말하는 거야. 전쟁터에 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방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느낌이랄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5년 동안 미국 유학 생활 중이었는데 딱 돌아오는데 한국이건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 있잖아. 그치? 어떤 그런 느낌. 이런 전선에서라는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고,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전쟁 냄새였다. 이번에는 무슨 말을 했어? 전쟁 냄새라는 말을 썼어요. 보이나요? 이번에 뭐 쓴 거예요? 냄새라는 말 썼잖아. 후각이지? 그럼 후각을 통해서는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전쟁의 체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맞죠? 자연스럽게 보기 문제가 좀 쭉쭉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자, 청각, 각종 소리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전쟁 냄새를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감각들로 전쟁터에서 복귀한 자기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는 중이다. 됐죠? 계속합니다. 조금 밀어야 돼. 너무 좀 일로 와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자, 계속. 그런데 두부장수 종소리나 유행가 소리를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딱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러우며 패덕스럽기까지. 지문을 읽는데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치? 그쵸? 자,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하자면 나의 안과 밖이 대립되고 있는 감정 상태라는 거야. 그럼 대립은 왜 그러는 건데? 나의 안에는 아직 뭐가 있는 거야?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어.
아직도 전쟁터에 있는 생생한 느낌이 들어. 그런데 밖에서는 평온한 일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까지 든다고요? 이 두 개의 괴리감이라는 단어를 심지어 패덕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패덕스러운 게 뭐니 얘들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아빠 돈을 왜 이거밖에 못 벌어? 똑바로 안 벌어? 쫙!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런 느낌이 패덕스러운 거야. 반윤리적. 알겠지?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너무 셌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패덕스럽다까지 하는 느낌 속에서 남이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도 그토록 수많은 마음을 앗아갔던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었어. 참고로 여기서 이제 별로 우리는 지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 남이라는 친구가 나의 여자친구예요. 근데 참고로 수능 특강 지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내가 전쟁의 체험을 겪은 상태에서 남이한테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뒷부분 연결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했는데 남이는 그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 오, 그랬구나. 오빠 사람 죽여봤어?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먼 얘기인 거야. 마치 우리 게임 속에서 수류탄 던지면 펑하는 그런 느낌이 들듯 진짜 이 사람을 겪고 왔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순간 나는 역겨움을 느껴, 이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역겨워하면서 나가. 남이 늦어서 오빠 왜 그래 하면서 딱 붙잡지만 아이씨 더러워 하면서 나가. 진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의 심리가 한층 더 고조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고 나는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중요한 건 나왔어? 자, 남이 다음에 뭐 아틀리에가 뭔지는 알죠? 화실 같은 거, 그림 그리는 장소. 그래서 나는 지금 방금 뭐라고 했었냐면 이런 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남이는 여자친구고 아틀리에는 나의 어떤 전공이거든. 나는 원래 미술학도였거든. 내 어떤 전공도, 내 사랑도 전혀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지금 나의 심리는 뭐가 지배되고 있어? 번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대. 이 단어 또 잘 봐야지. 왜? 이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경 쓰는 중입니다. 그쵸? 오케이. 자, 차단된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권태롭고 짜증스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이렇게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는 경우는 출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잘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근데 조심하실 건 물론 나도 뭐 해봤어? 타인에게 이 마음을 전해보려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 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노력은 언제 있을지.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지. 오케이? 마치 재산이 200억 정도 있는데 저는 뭐 먹을까 고민이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뭘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지. 상관없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가방에서 일이. 자, 공간이 바뀌었고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끊어주셔야죠. 며칠 전 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내엔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담배를 방 안에서 피던 시절들이 있었어.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지. 어쩌다가 내가 남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상황이야? 누구에게? 내가 남이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상황.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다. 나는 디고지에서 전투 중인 땡땡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라고 말했잖아. 자, 요런 데서 또 멈칫 해주셔야 돼요. 읽으면서 멈칫 쉴 때도 너희들도 됐었니? 지금 뭐가 나타난 지점이냐면 차이점이 나타난 지점이잖아. 방금 앞에까지는 누구의 심리에 집중했었지? 나의 심리에 집중하는 글이었어. 그쵸? 뭐뭐 했다 라고 했으니까 짜증스럽다, 권태롭다,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짜증스러운 기분이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뭐뭐 했어 라고 하면서 뭘 설정해놓고 청자를 설정해놓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투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항상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낌으로 아셔야 돼. 알겠지? 말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말투가 바뀌었어.
음료수가 떨어졌대. 저 멀리 연대원들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목마르다 죽을 것 같대. 80km 거리였어. 나와 한병장, 새로운 인물이죠? 새로운 인물. 나랑 한병장. 두 사람이 특수 임무를 받았어. 밤중에 급수 촬영을 와서 티를 떠나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들어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라고 말했어요. 자, 방금 읽은 지점 여기도 대놓고 이건 시각이야 말하는 적은 없어, 그치? 근데 그 시각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알겠어요? 지금 이 장면?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자, 지금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얘들아, 일단은 그냥 느낌을 봐봐. 목을 쉰 듯 하면서 목 쉰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서 바로 우리 귓가에서 부서지고 있대요. 잘 봐. 지금 이거 원래 감각은 뭐예요? 청각이죠. 오케이? 근데 이 청각이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이 뭐랄까 어둠의 벽 속에 갇혀서 갔다가 부딪혀가지고 탱하고 튕겨져가지고 내 귀에서 다시 부서지고 있는 거래요. 그 뭐로 표현하고 있어?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리고 표현 쩔지 않느냐. 야, 소설가니까 이런 걸 쓸 수 있는 걸까?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소설가인 건가?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치? 어떤 상태인지 느낌 오시죠? 그러면서 사물이 뭐 했다요? 극도로 정밀해졌다고요. 그 정밀하면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나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대요. 자, 극도의 긴장 상태 이걸 정밀함이었던 거지. 되셨나요? 정밀함. 완전 초긴장, 초집중 상태야. 지금 참고로 차는 한밤중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겁내 빠른 속도로 와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일 거야. 그치? 지금 뭔가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물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겁내 빠른 속도로 한밤중에 라이트 켜고 달리는 중인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한 병장이 운전하고 있고 난 옆에 앉아있는데 내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 찰나의 순간에 비친 그 풀잎 하나 그리고 그 풀잎 하나 위에 앉아있던 벌레 그리고 그 벌레의 날갯짓이 다 보일 지경이 되잖아. 어떤 정도의 극도의 집중 상태고 긴장 상태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나는 온갖 사물이 내 심장에 맞닿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지. 휙휙 여우 늑대도 막 지나가고 나방이 막 부딪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려 윌차를 가리켰어. 그는 겁에 질린 헬쓱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방문질했지. 자, 이 극도의 긴장 상태 상황 속에서 나는 한병장을 툭 쳐봤더니 한병장이 뭐였어요? 겁에 질려 있습니다. 무서워. 한밤중에 이렇게 하면 무섭겠지 당연히. 어디서 어느 순간에 미사일 날아와서 빵 하고 끝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그냥. 쫄만하지? 하트 쫄아있어. 그렇지. 혈관 속으로 움직이는 피의 선에 맞아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해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주는 나방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하며 나는 혼자 빈긋이 뭐 했어? 웃었어. 나는 웃고 있어 지금. 그럼 이 웃음이 정말로 얘가 사이코패스라서 웃고 있는 거냐? 아니지. 지금 얘는 이 극도의 긴장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불사한 임무수행 상태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 한병장은 겁내하고 있지만 나는 이걸 뭐 하고 있는 거야? 신비로워하고 있는 지경인 거야.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쫙 가로질러가면서 내가 당장 2초 후에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니까 엄청나게 긴장이 되는데 그 긴장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 하니 내 자신이 신기한 거야. 오,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다 보여 막 하나. 됐죠? 신비로울 지경이야. 그래서 웃고 있는 거야. 됐죠? 지금 나는 전쟁 때문에 죽을까봐 겁을 내고 있는 겁니까? 안 내고 있는 겁니까? 내고 있지 않은 거죠? 두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한병장은 순수하게 겁에 질려 있고 나는 신비로워하는 지경이야.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A 묶음이 나왔잖아. A 묶음 또 읽어야 돼.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느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자, 이런 거 무섭지 않나? 아니요 전혀. 자, 이번에 A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또 한 번 멈칫거리겠습니다. 지금 또 느끼셨나요? 차이점이 바뀌었지.
차이점이 나타났지. 이 앞에까지는 뭐뭐 했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해준 틀렸어. 근데 지금부터 뭐로 바뀌었냐? 대화로 바뀌었잖아. 직접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이 차이점도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음?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읽는데 하면 그 어가 적중률이 좋아야 돼. 그렇죠? 그게 길어지면 문학이 되게 쉬워지는 거야.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자, 아무튼 안 무섭냐고 물어보고 있어. 아니요, 전혀 안 무섭대요. 지금 나는 무서운 게 아니야. 무섭다기보다는 신비로운 상태야. 그치? 대단하군. 여기서 저기 언제 어디서든 탈 수 있어. 저는 적보다 무감각이 더 무섭습니다. 난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큰일 났네요. 전쟁터에서 이런 말 하면 플래그 세우는 거예요. 자, 예측해 봅시다. 우리 한병장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작전 중에 죽습니다. 함부로 전쟁터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미중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나는 이것만 끝나면 뭐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이딴 소리 하지 마. 너희들 나 시험만 끝나면 나 롯데월드 가서 놀 거야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사고가 터진다고요. 알겠죠?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플래그 보면서 되게 무섭던 기억이 나네요. 언제입니까 제대가? 석 달.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자 이거 중요한 말이야.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로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뭐예요?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느끼게 되는 이 생존감. 내가 살아있다는 그 감각. 그치? 그 정밀함이 느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중간에 고장났고 위험했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냥 그 다음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요런 상태까지 읽었고요. 지금 지문이 솔직히 어렵지 않다, 그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만 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이 아니니까. 자, 중략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렇게 끊어가자. 자, 이번부터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필요한 정보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노인은 나와 국가의 대립 상태를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자, 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나의 심리 상태는 뭐야? 허무감이야, 그치? 허탈함이고 소외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앞들이에서 이제 어쨌든 허무감을 이제 거의 적응해가면서 이 허무감에 적응해버렸어. 그냥 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고 있는데 창문을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쭈루룩 수레를 끌고 와서 솜사탕을 막 말아가지고 애들한테 팔더니 막 옆에 뭘 찾으러 다녀. 계속 어디지? 그냥 손님 오면 이러면서 솜사탕 막 말아주고 또 막 찾으러 다녀. 처음 하려면 그러는 거야. 저 할아버지는 뭐 저렇게 바쁘고 그랬어. 다음날 할아버지가 또 손수를 쭉 들고 나와서 솜사탕 막 팔고 막 또 찾으러다녀. 뭐지 저 인간은? 충격을 받고 있는 거야. 노인이 나한테 뭔가 도전장을 내미는 느낌이 받는 거야. 나는 허무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죽겠어. 근데 저 할아버지는 하루하루가 너무 성실해.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시고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시고 너무 성실하게 살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왜?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반감이 들어. 저 할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거야. 저 할아버지한테 본때를 보여드려야겠어.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인가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일인가를 내가 보여줘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내려가서 할아버지랑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어. 뭐 때문에 그러시냐. 들어봤더니 전쟁터에 참전했던 아들이 있었대. 베트남전이지. 근데 그 아들이 죽었대. 근데 그 아들이 훈장을 타서 훈장을 가지고 있었대. 나랑 상황이 뭔가 연결되고 있지? 근데 그 훈장을 잃어버렸대. 그 훈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구나. 근데 할아버지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 훈장 찾아봐봤자 아무 의미 없을걸? 삶이라는 건 원래 허무한 거니까요. 하면서 할아버지를 엿먹이고 싶어졌어. 그래서 거짓말로 훈장을 찾아. 거짓말로. 뭐 중간에 사건들이 있는데 다 패스할게. 찾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훈장을 딱 보여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빛이 갑자기 확 돌변하면서 약간 뭐랄까 경멸하는 눈빛이 되면서 다 접어버리더니 그냥 사라져버렸어.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거야. 당혹스럽지, 그지? 할아버지한테 자 찾고 나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느끼는 허무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느끼게 드리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훈장을 보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저 할아버지 저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궁금해서 또 그 할아버지한테 솜사탕을 많이 받아서 사 먹던 아이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지. 야, 저 할아버지 알아? 네, 잘 알아요. 야야야, 내가 이거 훈장 너 줄 테니까. 오, 진짜요? 나 주세요. 나 좀 알려줄래?
저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야? 아들이 있었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훈장을 잃어버렸다고? 훈장?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저 같이 데리고 다니던 개는 뭐야?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는 그 우리한테 나한테 보여줬던 그 인생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런데 아들을 잃은 건 사실. 그럼 그 얘기는 뭐였냐면 할아버지야말로 극도의 허무감을 겪고 있었던 거야. 내 인생에서 내 아들이 전쟁 때문에 사라졌잖아.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그 훈장 따위는 진작에 버려버린 거야. 이미. 그런데 이미 자기가 딴 데다 버려놓고 엄한 데 와서 그 훈장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건 나름대로 그 할아버지의 뭐의 방법이었던 거야? 사막을 건너는 법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할아버지한테 사막을 건너는 법을 알려주겠답시고 그냥 밀었던 거지. 그걸 깨달으면서 작품이 싹 끝나. 자, 전쟁 체험의 허무감 극복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게. 자, 잘 봐. 아까부터 창 옆에 노인이 나타나길 기다렸지. 그러면서 진지한 얼굴을 또 찾을까? 라고 하고 있는 중이었고 몇 줄 더 내려가면 무료한 가운데에도 어떠한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릴 때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갈등 장면이잖아. 나는 그래요. 허무합니다. 허무감에 이제 오히려 뭐예요? 적응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 노인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뭔가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랑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갈등 양상이 등장한 거예요. 갈등을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 노인 얘기를 알고 있으면 이 갈등은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해. 자, 그래서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B가 시작됐어. 가보자.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할아버지가 들어와. 개가 따라왔지. 똑같은 장소에 내리고 착착착 놓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준비를 끝낸 노인이 이내 포장에서 빠져나와서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로 가고 힘든 모습이지만 자, 이거 중요한 장면. 어떤 끈질긴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 같아. 무슨 힘? 끈질긴 힘이란 단어 보이지? 근데 거기에 대응되는 나의 심리는 뭐예요?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오락했어요. 갈등 양상이었잖아. 자, 노인에게서는 끈질긴 힘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 끈질긴 힘을 바라본 나는 뭐가 있어? 방 안을 오락가락하기 시작하지. 뭐예요? 심리적 불안정 상태. 우리가 사람이 불안하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잖아. 두려워 하면서. 그치? 그 상태가 보이고 있고요. 아! 참고로 이게 범위는 내 거잖아.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을 행동인 오락가락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건 나중에 풀고. 자, 아무튼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히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할아버지는 왜 그러시나?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해주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실은. 자, 스토리는 이런 정도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출제 원리 알았고 출제 양상 알았고 예측했고 지문까지 다 봤잖아. 풀면 되는 거지. 아주 천천히 풀고 있습니다. 자, 22번부터 가볼까요? 하나씩 정리하자. 물론 이런 문제도 속도감 있는 전개를 위해서 A만 읽고 A에서 지워버리고 B를 읽고 B에서 지우는 식으로 가는 더 좋겠는데 뭐 어쨌든 A부터 먼저 쭉쭉 잡아보도록 하자. 1번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했대요. 자, A만 판단해보자고요. A에 회상 장면이 있으니까 요거죠. 요거 어디 가서 요거 회상 장면 이런 거 치자.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지, 그치?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회상이라고 봐도 되나요? 근데 실제로 이야기의 중심축은 회상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야. 뒤쪽이 잘못됐다는 거지. 회상을 넣어서 마지막에 뭐래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돼 있어. 보이니? 지금 이게 객관적이야. 이 작품이 객관적이야? 초주관적인 거 아니야? 나의 심리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인데? 됐나? 1번이 달릴 수 없어. 자, 그래서 1번 선택지에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좀 열심히 했다 치면 보통 이런 식의 질문들을 선생님한테 많이 들고 와요. 뭐냐? 선생님, 이 A 장면은 회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면 회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과거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회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맞아. 애매한 거야. 세모여서. 근데 세모에 매달리면 시간 날리는 거야. 알겠지? 이런 문제를 풀 때 모르겠다라고 싶으면 이렇게 가면 간단해요.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잘못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세모일 때는 참고로 맞는 근거는 잘 안 나와. 알겠지? 보통 세모는 X 근거랑 같이 연결이 많이 되는 편이야.
그거 생각해 두시고 이 녀석이 아닌 이유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1번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됐죠? 집중해 주시고요. 2번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의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완벽하죠? 그리고 B도 맞아. 그냥 가버릴까? B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형 시제 맞습니까? 오락가락했다.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거짓말이다. 현재형 시제 맞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 정답률 89%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도 왜 아닌가 봐봐. 3번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라고 했어. 자, 또 이런 게 또 애매해지는 거야. 이거 공간이 이동한 거냐? 맞는데 아니지 않아? 왜 맞니? 트럭 타고 이동하는 중이라서. 왜 아니? 트럭 안에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건 이동이 맞냐 아니냐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고해로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완벽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니까. 뒷부분 보세요.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잖아. 지금 여기 나타난 장면이 어떻게 외적 갈등이야? 그지? 땡. 4번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해서 맞지? 이런 거 선택지에 써먹는 거 보이지? 차이점이 나타나면 써먹으려고 노력한다니까? 대화를 삽입했고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게 갈등의 해소 과정이야? 얘들이 갈등을 했어? 아니에요. 네. 5번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했고 그것을 통해 사건의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게 인간관계야? 아니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봐봐. 놀랍게도 B를 읽지 않았는데도 답이 벌써 나오긴 했었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문제를 빨리 푸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봐봐. A에서 답을 찾은 상태에 22번을 풀었고 B에서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둘 중에 하나지. B는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즉 답의 근거가 될 만한 부분 요소가 등장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뒤쪽 문제를 푸는데 답의 근거가 안 보이면 그때서야 B를 보는 게 맞겠지만 확인해 보는 게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B는 다시 활용될 가능성은 아주 적을 것이야. 됐죠? 느낌으로 접근해 주세요. 자, 23번 가봅시다. 심리학 1번부터 가볼게. 나는 일상을 어디다 썼어? 일상을 너 어디다 써지 않았음?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그치? 심리? 아까 집중했던 그거잖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인을 만났고 전쟁의 경험담을 전달했어. 완벽하지 않니? 완벽하지? 권태롭고 짜증나는 상태에서 타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래, 내가 남이 내 여자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 하면서 며칠 전 담양에서 라비한테 했던 얘기를 해주는 중이었지. 그렇잖아요? 자, 정답률 88%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지. 자, 1번이 답이라는 걸 캐치했어. 근데 우리 이 시험이 수능이야. 야, 2, 3, 4, 5를 건너고 안 볼 수 있는 깜다고 너희들이 있다? 쉽게 없다. 쉽게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안할? 선생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1번이 너무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잖아. 선생님이 우리 첫 번째 강의 때도 이 얘기 했지 않았어? 1일 1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냐? 그치? 계속 보면서 이게 너무 확연하다는 자신감 같은 거 길러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답이 1번에서 나와버리면 왠지 불안해. 그러면 하다못해 빠르게 읽어서 빨리빨리 지워버리는 것과 거치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건 답이 너무 일찍 나와서 약간 곤란한 거야. 그치? 2번 향하는 도중에 음료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음료수가 떨어져서 향하고 있었던 거지. 인과관계의 오류. 3번 적의 정찰의 비행에 발견되지 않았지 발견될까봐 걱정했던 거고요. 4번 임무 수행 중에 내가 결혼할 계획을 했어? 아니면 아까 웃으면서 플래그 세웠다라고 하면서 한병장이 한 거라고 얘기했었지? 이거. 5번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준 사람들이 없다. 아까 이거 썼네. 오케이. 자신의 이 긴장감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괴로워했었지. 그치? 그래서 답이 아닌 것들을 팡팡팡 빨리 찾아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4번입니다. A, B에 대한 이해죠. A는 모든 사물이었고요. 참고로 나는 그 모든 사물에 대해서 차단된 느낌을 받았음. 두 번째, B는 훈장이었고요. 이 훈장은 나에게 무의미한 무슬모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 됐지? 가자. 1번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거 난이도 조절한 거 느낌 안 와? 너무 쉽지 않은? 노인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했어. 자,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하지. 왜냐면 물론 지문 속에서 노인이 전날과 다르게 수척해졌다고 했습니다. 됐죠? 요거까지는 그럼 인정할 수 있다고 봐. 하지만 그 노인이 했던 행동은 동일하잖아. 그 노인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동일한 거잖아. 그치? 또 하나 더 심지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지? B를 찾는 물건을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했니? 아니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지금 머리가 아픈가 봐. 감기 걸렸나 봐. 그런데도 또 찾고 있어. 그러면 평상시에는 더 열심히 찾겠지. 오케이? 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끊어지지 않는 탐색 활동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야? 도전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지금. 저 아저씨 왜 저래? 나보라고 저러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79%짜리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1번 선택지 같고요. 자, 참고로 이 문제의 오답 베스트가 4번이었거든요. 4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나는 자신과 이 모든 사물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선생님 조금 놀라운 지점이었어요. 뭐냐면, 왜 놀라웠냐면 아까 요 부분이 있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이 점이야. 얼핏 보면 사소해서 안 읽어도 좀 큰 탈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지점. 대세가 끝나고 끝에 한두 문장 붙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문장이었잖아 지금 이게.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이 놀랍게도 문제에 2번이나 반복됐어. 그쵸? 아까 23번 문제에서도 타인의 이해를 한다고 썼었고, 지금 여기 24번에서도 타인의 이해 이런 얘기가 활용됐다는 거. 즉 요즘 문제의 트렌드는 확실히 뭐가 맞아?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아. 큰 전체를 잡아가는 와중에 디테일 싸움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서초 종로 건물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서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2층 204호에 수도꼭지를 빼먹으셨네요? 감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디테일 싸움을 해야 된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디테일 감각을 늘리려고 노력해줘야겠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도 큰 그림 먼저 그려놓고 큰 그림 속에서 이 상황에선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이 상황에선 이 사람이랑 대립각을 세웠었구나. 이 상황에선 알 수 없는 어떤 누군가 어떤 상태가 벌어지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리를 굴려가면서 생각해 주시고요. 25번은 이제 쉽죠? 25번은 엄청 쉬워졌어요. 가자. 1번.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전쟁 냄새라고 지각했어요. 과거의 경험을 상징적인 감각으로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상징적인 감각으로. 그렇죠? 어디 갔어? 전쟁 냄새. 두 번째. 두부장소 종 소리.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됐지? 타인과의 인식 차이입니다. 3번. 돌이나 벌레 같은 것들이 입체 영화처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나의 감각이 극대화된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완벽하죠? 4번.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떼들이 차차게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장면이 무슨 뜻이라고 했었지 아까 같이? 극대화된 감각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운전하고 있는데 나방이 퉁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은 정말로 1초도 안 될 거야. 그치? 있는데 차가 고속으로 달리니까 팅 하고 튕겨나가서 없어질 텐데, 얘는 그 녀석이 달라붙어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뭉개지면서 튕겨나간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슬로우 미드 보듯이. 초감각이야. 그럼 이것은 내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인 현실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전쟁의 현실을 알게 되는 거야? 얘들아, 전쟁의 실상을 깨닫는다라는 정도의 말을 써주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실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 이면적 체험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겉으로는 A라고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B였던 거여야지.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A라고 알고 있었는데 B를 안 게 아니라, 우와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각 체험이 극대화되는 경험을 놀라워하고 있는 중이지. 됐나요?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죠. 그렇죠? 자, 항상 연결 구간을 잘 찾아보면 돼. 굉장히 그럴듯한 선택지야 이거. 전쟁의 실상, 체념적 현실인식, 방향 감각의 상실, 죽음, 이런 식의 단어들은 서로 연결되기 정말 예뻐.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기 참 좋다고 말이야.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 녀석들이 인과관계는 치밀하지 못해. 그냥 A 감각이 있고 B 감각이 있고 C 감각이 있는 거지. 그치? 자, 마지막. 오락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번민을 의미하는 얘기다 라고 하는 선택지 5번까지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됐지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얘들아, 문학 4질문 끝냈어요. 4문제 끝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뒤쪽에 나오는 이제 독서 파트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숨 좀 돌립시다. 대현이 편하게 좀 잘하게 좀 쉬었죠.